민준 씨, 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말은 그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의 안을 채웠고 온몸이 부서질 듯한 절정에 다다랐다. 수연은 그의 등허리에 손톱 자국을 남기며 뜨거운 숨을 몰아쉬었다. 새벽녘이 되어 침대 위에 남은 짙은 온기와 달콤한 정액의 흔적만이 그 밤의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이 절대 겪지 말아야 할 이야기이자 어쩌면 가장 공감하게 될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수연은 오랜만에 유진과 그녀의 남편 민준을 함께 만나는 저녁 자리에 초대되었다. 사실 유진이 결혼한 후로 셋이 마주 앉은 건 처음이었고 그래서인지 수연은 유난히 달아오른 긴장감으로 자리에 앉았다. 유진은 예전처럼 밝게 웃으며 팔짱을 끼더니 이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보게 되다니 하며 먼저 와인을 따랐다.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수연은 자꾸만 느껴지는 한 시선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민준이었다. 그의 시선은 음식 위로, 테이블 끝 너머로 노골적으로 수연의 몸을 훑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연스러운 척했지만 수연은 그의 눈길이 자꾸만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걸 분명히 알아챘다. 민준이 건넨 첫 마디는 사소한 인사였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말 자체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깊은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가 말을 멈춘 후에도 그 시선은 무심하게 고개를 돌리는 수연의 붉어진 뺨 근처를 오래 머물렀다. 그 순간 수연은 괜히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며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척 입술을 다물었다. 심장은 잔잔한 듯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위험한 파문이 번지는 기분이었다. 수연이 너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그치 오빠? 유진은 웃으면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고 민준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참 그대로세요. 유진이 와인을 따르며 흥겨운 말투로 분위기를 띄웠지만 수연은 잔을 들며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다. 마치 그 말투 속에 은밀한 속내를 숨기고 있는 듯한 남자의 표정이 도무지 잊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밤의 식탁은 음식보다 탐색하는 시선이 더 번거로웠고 대화보다 숨막히는 침묵이 더 깊었다. 수연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으려 했었지만 묘하게 간지러운 긴장감은 그녀의 어깨에 끈적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유진이 아무렇지도 않게 두 사람을 소개시킨 그 순간부터 이미 이 셋 사이의 균형은 흔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수연은 유진의 말투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대학 시절 캠퍼스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던 그때도 유진은 사람에 대한 평가를 마치 유쾌한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 우리 민주는 눈은 높지. 사람 볼 줄은 알거든. 그 말에 수연은 웃어넘겼지만 그 속엔 어떤 기묘한 예감 같은 것이 묻어 있었고 수연은 그걸 오랫동안 잊지 못했다. 민준을 처음 만났던 날도 떠올랐다. 유진의 소개팅에 같이 따라 나섰던 저녁, 민준은 고개를 살짝 들며 인사를 건넸고 수연과 눈이 마주친 순간 너무 짧아서 설명할 수도 없는 불꽃 같은 감정이 훑고 지나간 듯했다. 딱히 불쾌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딱히 호감도 아니었는데 그날 이후로 민준의 눈빛이 이상하게도 뇌리에 박혔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날 기억나? 넌 계속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고 나는 살짝 긴장해서 말도 안 되는 농담만 했잖아. 수연이 웃으며 기억을 꺼내자 유진은 익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지. 근데 민주는 내가 그날 제일 말 많았다고 기억하던데? 내가? 응, 너만 기억 못하는 거야. 오빠는 너 기억 많이 해. 그 말에 수연은 조금은 어지러운 현기증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민준이 했던 말보다 민준이 가졌던 그 도발적인 시선만이 더 또렷하게 떠오른다. 유진이 민준에게 반했다는 사실은 분명했고 수연은 한 발 물러선 채 두 사람의 연애를 응원했으며 결국 결혼식장에 축사를 하며 눈물까지 흘렸던 건 바로 자신이었다. 그런데 왜 그 눈빛은 그렇게 선명하게 남았던 걸까? 설마 내가 그때부터 이끌리고 있었던 건가? 입술 끝에서 맴돌던 질문은 결국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수연은 괜한 미소로 기억을 얼버무리며 물잔을 들었다. 유진은 여전히 해맑고 민준은 그날과 똑같은 눈빛으로 유진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민준이 와인을 따르기 위해 병을 들었고 수연은 그 순간 자연스럽게 잔을 내밀었다. 그런데 잔을 받치려던 그녀의 손에 그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얽혔다. 미안하다는 말도 놀란 표정도 없었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그 감촉을 탐닉이라도 하듯 멈춰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자신도 모르게 호흡이 멎고 시선은 잔이 아닌 그의 손끝에 강렬하게 머물렀다. 그 몇 초가 지나고 나서야 유진이 민준아, 수연이 거 다 넘치겠다라고 웃으며 한마디를 건넸고 그제야 수연은 손을 뺄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시게 되었을 때도 민준의 눈빛은 수연의 시야 어딘가에 끈질기게 머물고 있었다. 유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짧은 정적이 흐르며 둘만 남았고 그 순간 민준이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가까이 앉은 건.
수연은 순간 눈을 피할까 하다 도리어 마주봤다. 가까웠던 적이 있었던가요? 그는 웃지 않았고 수연도 웃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 사이사이로 흐르던 감정은 우리가 더 은밀한 무언가를 함께 기억하고 있다는 걸 은근하게 말하고 있었다. 수연이 처음 유진과 함께 민준을 만났던 그날 첫 느낌이 어땠는지, 그의 눈빛이 얼마나 길게 그녀를 훑었는지, 그때의 위험한 시선이 지금도 여전히 수연의 어깨 너머로 느껴지고 있었다. 수연은 커피 잔을 들었고 그 역시 잔을 들었다. 둘 다 시선을 내리지 않은 채 조용히 마셨다. 단 한 번도 정면으로 말을 주고받은 적은 없지만 그날의 공기에는 손이 닿았던 그 순간만큼이나 오래 남을 치명적인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 유진이 출장이라고 했다. 갑작스럽지도 않았고 특별하지도 않았다. 가끔 있는 일이었고 수연은 늘 그렇듯 잘 다녀와라는 메시지 하나로 그날의 통화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날 유진이 없는 날이라는 사실이 유독 또렷하게 느껴진 건 민준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메시지 때문이었다. 근처에 왔는데 혹시 점심 괜찮으세요? 처음엔 뜸을 들이며 문자를 몇 번 다시 읽었다. 문장은 짧고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불길하게 선명하게 느껴졌다. 이 선을 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수연은 조금은 서두른 옷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다. 원래는 그저 짧은 외출, 평소처럼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도 될 자리였지만 이상하게도 립스틱 색 하나를 고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랜만이에요. 수연 씨. 그러게요. 갑자기 연락해서 좀 놀랐어요. 그래도 나와줘서 고마워요.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었어요. 식당은 회사 근처 조용한 곳이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뒤라 사람도 많지 않았고 창가 자리는 볕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둘 사이의 말보다 침묵이 더 많았지만 이상하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예전에 나 소개받은 날 기억나요? 당연하죠. 그날 유진이 반쯤 억지로 데려갔던 날이잖아요. 사실 그날 처음엔 유진보다 수연 씨가 더 강렬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 말은 천천히 그러나 명백하게 수연의 마음속에 번졌다. 순간 대답을 잃은 채 잔에 남은 물을 바라보다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건 너무 늦은 고백 아닌가요? 늦은 건 알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그 대화는 오래 기억에 남을 만큼 조심스럽고 위험하게 따뜻했다. 유진이 없는 평일 점심. 그 자리에 앉은 건 두 사람뿐이었다. 그리고 그 평범한 한 끼가 아주 서서히 금기를 허물고 있다는 사실은 그날 둘 다 애써 모른 척했을 뿐이다. 비가 내렸다. 말없이 내려오던 봄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했다. 수연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고 민주는 늦게 나타나 조심스럽게 그 곁에 섰다. 비가 더 올 것 같아서요. 그런 말 한마디로 같은 우산 아래 두 사람은 아주 가까이서 숨을 섞었다. 수연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그 순간 민준의 손등이 그녀의 손목 가까이를 아슬아슬하게 스쳤다. 그 감촉은 너무도 얇았고 미세했지만 그 안에 흐르던 온기는 지나치게 뜨거웠다. 따라올래요? 민준은 그렇게만 물었고 수연은 한 걸음 앞서 걸어나갔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에 대한 대답이었다. 유진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조심했어야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정해진 듯한 발걸음으로 민준의 아파트에 들어섰고 낯선 조명의 따뜻함과 너무도 익숙한 향기 속에서 조용히 구두를 벗었다. 수연 씨, 커피 마실래요? 그럴까요? 그냥 뭐든 괜찮아요. 차가운 물 말고 따뜻한 걸로 줄게요. 그는 냉장고를 닫고 물을 끓이며 등을 보였고 수연은 식탁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손끝을 모았다. 빗방울 소리는 여전히 일정했고 실내는 조용했다. 그녀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걸 직감했다. 위험은 언제나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다가오니까. 그가 걸어왔다. 조용히 차 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맞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이미 그날 오후 커피숍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야릇한 잔상의 끝이었다. 둘은 마주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더 가까웠다. 그리고 민준이 다시 묻지도 않고 다가왔다. 그녀의 어깨를 지나 턱에 손을 얹고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수연은 잠깐 숨을 멈췄지만 피하지 않았다. 아니, 도리어 눈을 감았다. 그렇게 서로의 숨결이 닿고 입술이 맞닿는 순간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듯 흔들렸다. 그것은 우발적이지도 않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예정된 것이었다는 생각이 입맞춤보다 먼저 그녀를 무너뜨렸다. 민주는 말이 없었고 수연도 그러했다. 감정은 단어보다 앞섰고 그날 밤은 서로에게 핑계를 묻지 않았다. 민주는 수연의 손을 끌어당기며 침실 쪽으로 천천히 걸었고 수연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지도 뒷걸음질하지도 않았다. 괜찮아요? 아니요. 하지만 멈출 수도 없어요. 이 몸이 원하는 걸.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 밤 그 순간 그 집안에서는 누구도 멈추지 않았고 그들의 발끝이 닿는 곳에는 비가 들이치지 못했다. 옷자락이 하나둘 바닥으로 떨어지고
민준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얇은 잠옷 아래 숨겨진 살결이 드러나자 그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수연은 부끄러움과 함께 밀려오는 뜨거운 열기에 몸을 떨었다. 민준은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당신에게서 나는 이 향기 미치겠어요. 그의 거친 숨결이 피부에 닿자 전율이 온몸을 훑었다. 침대 위 서로의 몸이 엉겨붙고 숨이 가빠질수록 서로의 존재감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고개를 젖혔다. 수연의 입술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들의 엉킨 다리 사이로 뜨거운 마찰이 시작되고 민준의 거친 움직임이 침대를 흔들었다. 수연은 그의 어깨를 긁고 허리를 감싸며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땀으로 끈적해진 몸이 부딪힐 때마다 야릇한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쾌락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각은 그녀를 더욱 깊은 심연으로 이끌었다. 그의 강렬한 움직임에 그녀는 모든 것을 잊고 그에게 매달렸다. 민준 씨, 더 깊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말은 그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의 안을 채웠고 온몸이 부서질 듯한 절정에 다다랐다. 수연은 그의 등허리에 손톱 자국을 남기며 뜨거운 숨을 몰아쉬었다. 새벽녘이 되어 침대 위에 남은 짙은 온기와 달콤한 정액의 흔적만이 그 밤의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수연은 다시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피부는, 기억은 민준의 것이었고 그건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털어놓을 수도 없는 깊고 은밀한 침묵으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감정이 가슴 한켠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수연은 눈을 뜨자마자 숨부터 골랐다. 낯선 천장에 섰고 보드마저도 익숙하게 느껴질 틈 없이 그녀는 덮어놓은 이불 속에서 숨을 꾹 참고 있었다. 시트에 남은 체온과 끈적한 어젯밤의 흔적은 너무나 생생했고 살갗에 새겨진 그의 온기가 아찔했다. 허벅지 안쪽의 끈적함은 어제의 격렬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창밖에서 떨어지는 햇살은 너무 맑아서 잔혹했다. 발끝이 이불 밖으로 빠져나온 순간 머릿속에서 들려왔다. 이건 아니야. 침묵처럼 똑 떨어지는 한마디였다. 그녀는 이불을 걷고 무작정 옷부터 찾아 입었다. 바닥에 흘러있던 블라우스를 주워들고 주름진 치마를 손으로 쓸어내며 거울을 피해 시선을 돌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방을 챙기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 씨, 후회해요. 그 목소리는 지나치게 평온했고 그 평온함이 오히려 수연의 숨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답이라는 건 애초에 필요 없는 문제일지도 몰랐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손이 문고리를 잡는 순간 민준이 조용히 한 걸음 다가섰다. 수연 씨, 나 그냥 묻고 싶었어요. 어젯밤 당신의 그 뜨거운 눈빛과 몸짓, 나를 미치게 했던 당신의 신음소리, 그게 다였던 거냐고. 그는 말끝을 흐렸고 수연은 그대로 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뜨거운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밀려왔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민준 씨는 그 순간만 기억하세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쿵 하고 울리는 문소리보다 더 크고 무거운 건 그녀의 심장이었다. 복도에 섰을 땐 구두 소리가 낯설게 들렸고 그 짧은 거리도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집을, 그 기억을,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까지도 도망치듯 파멸하듯 빠져나왔다. 비가 그친 초저녁, 유진이 돌아온다는 소식과 함께 오랜만에 셋이 다시 만났다. 와인잔을 들고 웃는 유진은 언제나처럼 화사했고 민주는 무심하게 스테이크를 썰었다. 하지만 수연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막혔다. 민준의 옆모습이 자꾸만 시야를 가득 메웠고 유진이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그의 손끝이, 입꼬리가, 잔을 드는 각도가 어제와 다르다는 걸 섬뜩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다시는 마주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밤 이후로 그와 더 많은 눈을 마주치게 됐다. 수연아, 너 요즘 얼굴 좋아 보인다. 그치 오빠? 유진의 말에 민준이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위험하게 달라졌다. 네,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았고 수연은 웃으려다 잔을 꼭 쥐고 고개를 돌렸다. 이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몸에 먼저 새겨져 있던 은밀한 본능을 이길 만큼 강한 이성이 아니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유진은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둘만 남은 거실엔 와인 한 병이 남았고 민주는 천천히 병을 드러냈다. 조금만 더 마실래요? 그날처럼. 조용히 수연은 대답 없이 잔을 들었고 그의 시선이 따르던 와인보다 더 붉고 뜨거운 감정을 흘렸다. 유진자여, 민준이 낮게 속삭였다. 그 말에 수연은 몸을 돌려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를 바라봤다. 눈빛은 이미 그날의 밤을 떠올리고 있었고 공기는 조용히 야릇한 열기를 뿜어냈다. 민준이 다가오자 수연은 손을 들어 그의 가슴을 막았다. 오늘은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내 문을 열었잖아요. 내 몸이 당신을 기억하는데. 민준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수연은 그 손을 붙잡으려다 이마를 숙였다. 숨이 깊어지고 망설임이 쌓이기 시작한 순간 그가 속삭였다. 그날 이후로 매일 당신의 몸을 갈망했어요. 왜 그렇게 오래 참았는지. 당신의 그 젖은 눈동자가 나를 미치게 했어. 눈앞이 흐려졌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보다 그가 가까워질수록 늘어나는 체온이 더 크게 느껴졌다. 수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고 민주는 그녀의 볼에 손을 올렸다. 안 돼요. 지금은 진짜 더 이상은 당신 아내가 옆방에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녀의 몸은 한 발 물러나지 않았고 민준의 숨결이 닿는 그 짧은 거리에선 이미 말보다 더 많은 대답이 오갔다. 그럼 내가 물을게요. 뭘? 그날 밤 당신은 나를 원했어요. 얼마나 나를 원했어? 나를 죽여줘.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았고 그 순간 그의 이마가 그녀의 이마에 닿았다. 그 짧은 접촉이 온몸을 휘감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격렬하지 않았고 거칠지도 않았다. 하지만 서로를 밀어내지 않았다는 것. 그게 모든 대답이었다. 옷깃이 흔들리고 손끝이 천천히 목선을 따라 움직였다. 민주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기며 귓가에 입을 댔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면 나를 미치도록 안아줘. 당신을 미치도록 더럽혀줘. 그 말에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더는 도망칠 것도 없다는 듯 천천히 그의 어깨에 이마를 묻고 말했다. 허락도 거부도 아닌 채로 그녀는 그의 소나귀에 완전히 넘어갔다. 유진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지만 그 웃음 너머엔 알 수 없는 감정의 결이 숨어 있었다. 둘이 참 잘 맞는 것 같더라. 수연은 그 말에 웃어야 할지 긴장해야 할지 잠시 숨을 고른다. 그러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되물었다. 뭐야?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게. 목소리는 되도록 평온하게 담았지만 손끝엔 미세한 떨림이 번지고 있었다. 유진은 와인을 한 모금 들이키고는 유리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툭 던지듯. 그러나 꽤 단단하게. 민준이 너랑 있으면 말이 많아지더라. 그게 보기 좋았어. 수연은 잔을 들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고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다. 유진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 알고 있는 걸까? 수연은 몇 번이나 유진의 눈을 마주하려 했지만 정작 눈이 마주쳤을 땐 먼저 피하게 되었다. 그 눈빛이 자꾸만 묻는 것만 같아서. 혹시 너 내가 다 알 줄은 몰랐어? 내 더러운 비밀을. 내 남편과의 추악한 밤을. 민준과의 일이 그저 한 번의 실수로 끝났다면 아마 이 정도로 떨리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진 탐닉적인 감정은 실수라는 단어로는 더 이상 가려지지 않았다. 그날 밤 민준은 분명 말했다. 난 숨기고 싶지 않아요. 당신만 괜찮다면 계속 당신을 갖고 싶습니다. 이 몸이 부서지더라도, 영혼이 타락하더라도 그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결국 침묵은 위험한 동의가 되어버렸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웃기만 했다. 그러다 입을 열었다. 요즘 민준이 좀 이상하긴 해. 근데 그게 나쁜 쪽은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너처럼 편안해진 느낌. 수연은 그 말에 와인잔을 입에 가져다 댔고 향이 아닌 알코올만 목구멍을 지나가는 기분이었다. 그 밤 유진의 눈빛은 분명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그건 의심이었을까? 암시였을까? 혹은 계획된 함정이었을까? 수연은 방으로 돌아와 불 꺼진 침대에 눕는 순간까지도 유진의 말투와 표정을 떠올리며 눈을 감지 못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유진도 일부러 그 말을 꺼낸 건 아닐까? 모르는 척 웃는 사람이 가장 무서울 때가 있다. 그 무서움이 죄책감을 가장 먼저 조여온다. 함께 웃던 시간들이 이제는 무겁게 짓눌렀다. 유진의 얼굴을 마주할수록 수연의 가슴 어딘가에 누르듯 답답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미안함만도 죄책감만도 아니었다. 민준을 향해 마음이 움직였던 순간부터, 아니 처음 그 눈빛을 기억해낸 순간부터 이미 무언가는 파국을 향해 틀어져 있었던 걸까? 수연아,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갈까? 넌 언제든 환영이니까. 유진은 여전히 밝았다. 오히려 너무 밝아서 수연은 그 해맑음이 비수처럼 심장을 꿰뚫는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입꼬리를 억지로 올린 채 웃었지만 혀끝에 맴도는 대답은 미안해였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목구멍을 넘지 못하고 커피의 쓴맛처럼 내려앉았다. 수연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자기 마음처럼 흔들린다고 느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그냥 우연히 겹쳐진 감정일 뿐이야. 나는 그의 육체를 탐했을 뿐이야. 짐승처럼. 유진의 남편과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해 보려 했지만 몸이 기억하는 떨림은 너무도 생생했다. 민준의 셔츠에서 풍기던 익숙한 향, 손끝으로 스치던 온기, 침대 위 그의 몸이 겹쳐지며 뜨겁게 뒤섞이던 순간의 격정적인 숨결과 짜릿한 고통, 내 몸을 타고 흐르던 뜨거운 욕정의 흔적까지 그 모든 장면이 지워지지 않은 채 내리 깊숙한 곳에서 수연을 조용히 흔들었다. 밤마다 수연은 베개 옆을 더듬었다.
손이 닿지 않는 허공에 다다르면 스스로를 붙잡듯 이불을 쥐고 눈을 감았다. 유진아,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나는 더러운 년이야. 더러운 년이야. 내 친구의 남편을 탐한. 그런데 자신의 속삭임에조차 귀를 막고 싶은 밤들이 이어졌고 그럴수록 마음은 더 기울었다. 가장 지켜야 할 사람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자각이 매 순간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의 메시지는 한 줄뿐이었다. 잘 지내요? 수연은 그 메시지를 삭제했다. 하지만 손끝의 흔들림은 이미 삭제할 수 없는 은밀한 욕망의 파문을 말하고 있었다. 가방 하나였다. 유진은 손에 든 그 가벼운 짐을 들고 조용히 문 앞에 섰다. 입술은 굳게 다물렸고 눈동자엔 얼어붙은 감정이 들어있지 않았다. 수연은 입을 떼지 못한 채 몇 걸음 뒤에서 유진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다. 말해야 해. 뭐라도 말해야 하는데. 마음은 그리 외쳤지만 혀끝에 닿는 다른 단어들은 다 흐물거리고 말았다. 입안에서만 맴돌다 삼켜진 말들은 이미 늦어버린 미안함이었다. 유진은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연을 향해 말했다. 그 사람 원래 그런 눈빛으로 여자들을 홀려. 너만 그런 줄 알았어? 이제 내 남편을 욕보인 내가 더 추악해. 그 말은 놀라울 만큼 담담했고 동시에 너무 정확해서 수연의 숨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 유진아. 수연은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목소리는 너무 작아 그녀의 등에 닿지 않았다. 그리운 얼굴 하나, 무너지지 않은 눈빛 하나. 유진은 끝내 울지 않았고 수연은 끝내 붙잡지 못했다. 현관문이 천천히 닫혔고 딸깍하는 소리만이 방 안에 남았다. 그 짧은 기척이 모든 걸 정리한 듯 조용했고 그만큼 확실했다. 수연은 문 앞에 선 채 손끝을 꼼지락거렸다. 잡지 않은 손이 후회됐고 잡을 수 없었던 용기가 원망스러웠다. 그녀는 누구보다 오래 알고 있던 친구였고 누구보다 깊이 상처 입혔던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 유진은 떠났고 울지 않았고 아무것도 더 묻지 않았다. 그게 더 잔혹한 벌처럼 느껴졌다. 수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있었다. 아무런 발자국 소리도 돌아오는 인기척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문이 다시 열리기를 바라는 듯 문고리를 바라봤다. 하지만 열리는 건 마음뿐이었다. 그 안에서 무너지고 부서지는 건 결국 자기 자신뿐이라는 걸 그제야 아주 천천히 실감하고 있었다. 민준과의 마지막 통화는 생각보다 짧았다. 말을 아끼는 쪽도 피하는 쪽도 없었지만 더는 붙잡지 않기로 둘은 조용히 합의한 듯했다. 우리 끝나는 거네요. 수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나 말은 담담했지만 손끝이 떨렸고 귀에 닿은 민준의 한숨은 오히려 천천히 그녀를 무너뜨렸다. 결국 우린 그냥 잠깐 욕정에 불타올랐던 거였어요. 맞죠? 수연 씨는 그날 후회했어요. 후회할 시간도 없이 끝났어요. 그냥 미친 짓이었어요. 지옥 같은 쾌락이었어요. 죽을 것 같은 쾌락. 그 말은 상대를 향한 원망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한 꾸짖음에 가까웠고 그 감정은 어제부터 쌓인 게 아니었다. 유진에게 미안했고 민준에게 아팠고 자신에게 화가 났다. 민준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침묵은 종종 말보다 더 아프다는 걸 수연은 알았다. 그들은 애초에 끝이 있는 감정에서 출발했던 걸까? 아니면 금기를 짓밟고 시작된 감정은 끝까지 타락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걸까? 그날 저녁 수연은 술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 대신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예전보다 조금 더 말라 보였고 웃지 않아서 입꼬리의 주름도 사라져 있었다. 무엇보다 눈동자가 낯설었다. 사랑이었다고 믿었던 그 감정은 결국 누구에게도 이름 붙여질 수 없는 무언가였고 수연은 그걸 이제야 깨달았다. 그와 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육체의 끌림일 뿐 더러운 욕정의 파편. 나는 육시할 년이야. 자신에게 말하듯 내뱉은 그 한마디가 오히려 가장 명확한 결론처럼 마음속에 박혔다. 그리고 창밖으로 흩날리는 바람을 보며 수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남겨진 자는 남겨졌다는 사실보다 왜 남겨졌는지를 되묻는 순간에 더 무너지니까 그녀는 이제 묻지 않기로 했다. 유진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민준의 번호도 지운 지 오래였고 그저 습관처럼 손에 쥔 휴대폰만 한참 바라보다 꺼버리는 날들이 이어졌다. 차가운 봄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던 그날 수연은 어느 골목 벽면에 붙어있는 누군가의 결혼 사진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흑백으로 인화된 평범한 앨범 속 한 장면. 그 속에 유진은 웃고 있었고 그 옆에 남자는 민준이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발끝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어떤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서로의 과거를 덮은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가는 건 아닐까? 그 생각에 수연은 어이없는 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느끼며 뒤돌아섰다. 누군가 물었다면 아무 일 아니라고 했겠지만 그 사진 한 장이 심장을 칼로 찢는 듯 때리고 있었다.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밤이었어. 더럽고 뜨겁고 금지된 밤, 모든 것을 잃게 한 밤. 육체를 탐닉했던 지옥 같은 밤. 수연은 입안으로 조용히 그 말을 삼키듯 중얼거렸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잠시 멎은 듯 느껴졌다. 아무도 모르게 무너졌던 밤.
아무도 모르게 선을 넘었던 두 사람의 짐승 같은 몸짓, 벗겨진 옷가지와 헝클어진 이불, 시트에 남은 끈적한 욕정의 흔적. 그 뒤에 남겨진 흔적은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 또렷하게 살아있었다.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짐은 이제 오래된 짐처럼 어깨 위에 익숙하게 자리 잡았고 누구도 묻지 않는 대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시간이 계속 흘렀다. 전화번호부에는 이제 유진도 민준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들처럼. 하지만 수연은 스스로 안다. 그 이름 하나, 그날 밤 하나가 자신을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를. 그날 이후로 수연은 다시 누구의 이름도 그날의 감정도 함부로 꺼내지 않았다. 마치 그 이름을 부르면 다시 무너질까 두려운 사람처럼. 마치 혼자 살아남은 게 아니라 지옥에 남겨진 사람처럼. 잠시 멈췄던 걸음을 다시 옮기며 수연은 잊은 척, 덤덤한 척 그렇게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왔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